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또 같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영상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알다시피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네. 우리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유튜브 상에서도. 근데 이번에 모아타운 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세 군데를 미선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정이 되고 미선정된 구역과 선정된 구역이 이렇게 병행하는데 이번엔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세 군데 다 미선정이 되었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제 모아타운 방식이 이제 예전 과거의 공모 방식에서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모아타운으로 접수를 했는데 세 곳이 접수를 했는데 세 곳 다 미선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미선정된 내용, 이 내용도 또 알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선정지역과 미선정된, 그러니까 우리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선정은 좀 미선정될 것 같다라는 걸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신청한 지역들 자체가 입지적으로 너무나 좋은 지역들이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강남,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동, 그리고 역삼동, 개포동 이 세 군데가 모아타운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제 미선정이 되었는데 미선정된 이유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미선정된 이유는 결국은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정비사업상 여건, 그러니까 정주 여건 자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씩 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모 신청한 강남구 세 곳 모두 미선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2024년 3차 모아타운 선정위원회에서 세 곳을 심사를 했는데 모두 다 미선정됐다는 내용인데요. 그 주된 내용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삼성이동, 이 지역입니다. 삼성이동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저희 사무실하고도 너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지역은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을 보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주변 아파트 시세도 30평대 기준으로 이미 30억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완성만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클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좀 내용을 보시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반대율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서 주거 환경,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서울시에서. 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전체 지역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특히 삼성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도로도 네모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고 또 삼성 이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삼성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삼성 이동을 보면서 느껴야 될 점은 모아타운으로 추진,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서 노후도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서울시에서는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삼성동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이미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삼성동 하면은 부촌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그만큼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잘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들이 많이 다소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반대도 심하겠지만 주변 환경 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재개발 중에 하나인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기에는 조금 선정되기에는 이런 노후도라든가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이런 모아타운에서 미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 아마 반대 의견도 37%가 나온 이유가 제가 이 동네 부동산을 한번 가보니까 느낀 점이 월세에 대한 수익을 얻는 주택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변환되는 월세 수익률 자체가 이제 감소할 수도 있고 변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반대율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 삼성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 반대,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분위기 그리고 부촌이란 이미지 때문에 재개발 사업 중에 이러한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 않는 요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개포 사동입니다. 많이들 개포 사동 지역은 많이 재개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바로 옆 지역에 또 양재동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재개발
재개발 압력을 많이 받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로 옆에 이제 개포 주공 아파트들도 이제 최근에 이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개포동 일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언젠가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 이런 것들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개포 사동 같은 경우에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일단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우리가 편의시설 자체가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높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시면 대부분 알다시피 대로변 주변 지역으로 상가라든지 1층에 근생이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41%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합원 동의율이 필요한 것은 30%이긴 하지만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80%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이나 상가들 이런 부동산들의 50%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에서 미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상가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이 좀 힘들다라는 건데 아마 개포 사동 일대가 근생 건물의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장 골목은 아니지만 그렇죠.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을 받는 상가 건물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개포 사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 자체가 이렇게 죽어있는 상권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가들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임대료 자체도 잘 나오고 있고 수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개포사동 부동산 쪽을 한번 또 이 지역도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가보니까 공실 근생이 거의 없어요. 아, 맞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공실이 없으니까 뭐 임대 수익은 적정하게 받는, 그러니까 삼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임대 수익을 적정하게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의 반대율도 아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마도 이 상가 비율을 좀 뺀 나머지 주택 부분이 많은 지역 위주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렇게 추진위를 구성해서 모아타운을 신청하지 않을까. 저는 개포동은 꼭 어떻게 보면은 노후 주거단지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포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소규모 재건축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개포 사동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조금 다시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신청한다라고 하면 아마 가능성인데 이 얘기를 듣고 또 미리 선점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고 구역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에서 사업성이 또 나올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뭐 투자로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거 방송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 전 아니면 지정된 후 투자의 방향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지금 아마 이게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또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동과 개포 이동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어떻느냐, 그리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이 어떻느냐, 반대율이 어떻느냐, 그리고 근생이라든지 상가 상가 건물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 더 있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 이런 꼬마 빌딩, 이런 단독 다가구, 꼬마 빌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임대 수익을 얻는 건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접근하면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아타운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선정된 걸 설명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서울 지역의 모아타운 선정 지역을 투자하시는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역삼동 지역도 마지막 한번 세 군데. 봐야죠. 네. 저는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방송 상담도 이걸 한번 해드렸고 역삼동 일반 상담 그리고 세미나에서도 한번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역삼동 지역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역삼 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모아타운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미선정됐는데 미선정된 이유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대상진의 주민 반대 의견이 31%에서 51% 내외로 매우 높고 또 지금 현재 모아타운 신청 전하고 신청 후로 평균 거래 건수, 부동산 거래 건수 자체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미선정되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래 건수가 신청 이전 2.8건에서 예, 그렇죠. 16.6건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뭐 8배 배가 정도. 늘었죠. 네, 8배 예. 정도? 7배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한 미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아마 미선정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역삼 이동을 과거에 이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해드렸을 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역삼 이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구역들 내에 보면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반대 의견이 31%에서 50% 내로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역삼 이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소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40평에서 50평, 60평, 70평, 80평 이 정도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 내 소유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의 대지값을 토지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평당 뭐 기본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한다면은 뭐 80평만 가지고서도 80억인데 모아타운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아파트 뭐 두 채 받든 세 채 받든 받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내 건물 가격보다 오히려 못한 그러한 감정평가를 받고 그러한 못한 이런 내 재산평가를 받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 내가 토지를 가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반대율이 아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었던 영상을 보면 모아타운 5군데, 그러니까 양재등을 포함한 5군데 지정된 지역과 또 미선정된 지역 3군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렇죠. 네, 미선정, 그때 당시에 미선정된 지역들은 이 모아타운 사업이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사업, 활성화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해보라는 의견으로 미선정이 되었던 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은 반대 의견이 많고 정주 여건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전 지역들은 다른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이 지역은 지금 당장은 재개발 추진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역삼 이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모아타운 이런 재개발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구역을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포동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역을 다시 새롭게 짜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또 보일 겁니다. 아무튼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큰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주택들의 비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아마도 반대 의견이 높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들 또한 역삼동 또한 어찌됐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좋고 도로 여건도 좋기 때문에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은 구역을 새롭게 짜지 않는 이상은 쉬워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는 이제 이번에 미선정된 지역도 그렇죠. 지분 조객이나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서 권리선정인을 지정을 했어요. 예, 이게 원래 중요하죠, 또. 선정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권리선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지역은 권리선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포 사동이나 삼성 이동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입니다. 3월 7일이죠. 네, 3월 7일이죠. 3월 7일자로 권리선정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아마 2년 안에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면 취소되겠지만 그 안에 모아타운으로 진행된다면은 모아타운에 대한 권리 산정일은 3월 7일날 지정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역삼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미 한번 신청했던 심의 산정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공모 방식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22년 10월 27일로 권리 산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권리 산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추가로 신축되는 부분도 없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의 좀 입주권의 문제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뭐 삼성동하고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3월 7일인 오늘 날짜부터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차 공모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아마도 2002년 10월달 그 정도쯤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 장에 보면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아타운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임장활동을 좀 다녀보시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들, 그러니까 동의율이 접수되는 동의율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율이 접수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면 좀 모아타운
뭐 재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을 투자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업 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 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드린다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투자성 그리고 이런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첫 번째 아마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아타운은 선정된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의 비율이라든가 단독주택 다가구 비율의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임장을 통해서 이런 상가의 비율이라든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좋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모아타운 지정을 할 때 주민 동의율 또는 그 이후에 뭐 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할 때 주민 동의율 자체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거치는지 동의서 진구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3차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이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좋은 현상 그리고 모아타운 또는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